안녕하세요. 네, 시행착오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그 사무실에서 같이 열심히 구매 대행을 하시고 계신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구매 대행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진 대표님을 이제 유튜브 출연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구매 대행을 잘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좀 성진 대표님만의 꿀팁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지금 성진 대표님이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퇴사를 하고 바로 네.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럼 23년 7월에서 지금 8월 말이니까 거의 네. 1년 2개월 차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전에 직장은 어떤 직장 다니셨던 거예요? 원래 기존의 패션 커머스 회사에서 한 3,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랬군요. 그러면 실례지만 그 패션 커머스에서의 월급과 그 지금 구매대행의 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어떤 여쭤봐도 되나요? 그때는 제가 네. 퇴직금, 뭐 성과금, 현금성 복지라든지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월 한 300만 원 좀 세네요. 받았었던 것 같은데 월급이 300 다 따져보면 지금은 뗄 거 다 떼고 네. 1.5배에서 2배 가량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업무의 강도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원해서 진행을 하는 했던 거고. 일이기 때문에 자기 네. 효능감 면에서는 지금이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그때는 패션 커머스도 약간 그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게 있나요? 예,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비교적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모인 공간이라서 좀 덜했다 하더라도 네. 회사라는 곳이 아무래도 아, 억압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네,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무 땡땡이면 다 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300이면 생각보다 세네요. 진짜 받을 수 있는 거 다 합쳐서 300이 1.5에서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퇴사를 하고 그 구매 대행을 해보고 나서 확실히 퇴사하길 잘했다 뭐 이런 부분 있을까요? 크게 달라진 점은 네. 알람 없이 일어나는 알람 없이 일어나는 맞아요. 제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성진 대표님의 출근 시간이 일단 직장인 출근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잠을 좀 더 누릴 수 있다. 대신에 또 그만큼 저녁 늦게까지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간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진짜 구매되기 너무 좋죠. 그럼 매출로 따지면 월 매출이 얼마 나오죠 지금? 지금 안정적으로 봤을 때 평균 2, 3천 2, 3천 선을 네. 오가고 있습니다. 2천에서 3천 선을 네. 왔다 갔다 하고 혼자 근데 지금 직원 없고 예. 아르바이트 없고 혼자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평균 상품 올릴 때 마진을 어느 정도로? 사실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10에서 15%로 세팅을 해놨었는데 네. 최근에는 마진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달 장부 정리했을 때 보니까 25%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전에는 진짜 작게 잡긴 했네요. 예, 그렇군요. 지금 25%까지 올렸고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브랜드라고 하면 지금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브랜드 상품과 마진이 그 정도면 어느 국가 위주로 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1년째 일본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째 일본의 약간 외기를 그렇군요. 보통 중국 구매 대행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그 굉장히 좀 특이하고 케이스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장점이 아닌가. 남들이 좀 하지 않고 저는 지금 일본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왜 일본만 1년 넘게 하시게 된 건지?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구매 대행 했을 때는 보통 중국어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도 사실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던 중에 일본 구매 대행을 검색을 했을 때는 정보량이 비교적 적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좀 빠르게 캐치해서 파보면은 남들보다 좀 우위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본이란 국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독학으로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을 하길 잘했다 이런 장점 같은 게 확실히 있나요? 네, 일단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국가다 보니까 그쵸. 확실히 1년 진행하는 동안 품절 이슈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한 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솔직히 제 입장에선 납득 안 되는 수준이긴 했는데 네. 네, 반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딱 한 번 있었군요. 네, 품질로 이슈가 있었던 거는 저는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제일 적은 편이긴 해요.
제가 하는 국가 중에 일본이 반품률이 진짜 제일 적은 거 맞습니다. 저것도 그냥 그 품질 문제가 아니라 배송이 생각보다 늦다고 해가지고 도착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침낭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안 보여서 그런데 이건 제가 또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안 팔고 있어요. 딱 가지고 있고. 일본은 진짜 반품률이 말한 것처럼 장점이고 웬만하면 품질 그리고 포장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구매대행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거 팔았다가 반품 들어오면 어떡하는지 네.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1년째 구매대행에서 한 건 반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품이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그냥 일본 구매대행 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나는 반품 리스크 떠안고 마진 크게 가져가고 싶다. 욕심쟁이다 하면 중국 구매대행 하는 게 맞고 일본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저도 일본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중국보다 조금 블루오션인 거는 맞고 이게 일본이란 나라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진입하기 쉬운 것 같아요. 성진 대표님도 패션 커머스 회사에 있었으니까 정말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보다는 의류 브랜드를 많이 알고 있었을 거고 저도 일본이라는 국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조금 내가 안다 여행을 많이 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부터 시작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까지 슈퍼 엔저였잖아요. 근데 엔화가 지금 800원대에서 900원대로 살짝 올랐는데 오늘 보니까 926원인가 뭐 그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엔화가 올랐다고 한들 진짜 엔화가 높았을 때는 여러분 알죠? 1200원, 막 1300원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1100원대 유지하다가 폭락해서 800원대 갔다가 이제 반등 좀 해서 900원대인데 그러면 900원에서 우리가 1100원대 일본 가격이랑 따지면 900원이랑 1100원이랑 시세 이 차액이 20%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진 대표님이 마진을 25%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25%의 마진만 해도 사실 25% 이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환율이 지금 너무 싸니까.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여행을 다들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매 대행 하는데 어느 국가 하실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특히나 엔화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일본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메리트가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일본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구매대행 장점 있었을까요? 그 기존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인데 일단 재고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치.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기 이전에 잠깐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한 해본 수준이라 말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네. 한 보름에서 한 달 해봤었거든요. 사업자 없이. 네네. 사업자. 네. 그때 제가 이제 셀러오션이라는 이제 카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에어팟이 그때 아마 막 나왔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팟 케이스를 이제 덤핑 재고로 처분하는 사람이 있었어서 300개 정도를 사입을 해가지고 와. 이제 판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SEO라든지 이런 부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인 판매 말고는 단 한 건도 단 한 건도 팔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더 어쨌어요? 그때 당시에 다행히 다른 사업을 진행하시던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그래요? 넘기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이 크로스 하고 있잖아요. 네. 로켓 택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택배 뛴다는 게 아니라 그 택배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중국에서 쿠팡에 로켓 배송을 보냈는데 저도 겁 없이 100개 넘게를 가져와가지고 로켓 배송으로 사입을 한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안 팔려가지고 팔리긴 팔려요. 팔리는데 역시 구매대행이 짱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팔릴 것 같긴 한데 과연 2달 안에 다 팔릴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구매대행은 장점이 매니아틱한 상품을 올려도 돼요. 팔아도 돼. 왜냐면 우리가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니까 올려놓으면 누군가 언젠가 사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매니아틱한 거를 저처럼 가져와서 팔아요. 그럼 매니아틱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한두 달 안에 다 팔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구매대행은 여러 가지의 제품을 하나씩 팔아도 되는 건데 이거 사입은 한 가지를 막 100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단점이 구매대행이 진짜 짱이에요. 짱. 그럼 성진 대표님이 지금 일본 구매대행에서 카테고리를 보통 일본 구매대행 하면 패션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성진 대표님도 패션 쪽에 비중이 높나요? 전 사실 일단 데이터 기반으로 소싱을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 데이터 안에 들어와 있는 수요 있는 것들은 다 판매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비중으로 치면 그래도 패션 자파 쪽이 높은 편인 것 패션 같아요. 자파 쪽이 데이터 분석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보통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네. 그렇군요. 그 브랜드를 하시잖아요. 그럼 쿠팡이 좀 까다롭잖아요.
쿠팡에는 약간 그런 패션 쪽은 조금 피하는 추세인가요? 예, 쿠팡 쪽은 아무래도 정품 소명 관련해서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고 다른 플랫폼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쿠팡의 목숨을 사람들이 좀 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네이버만 해도 충분하고 플러스 알파로 11분과 옥션 지마켓만 가져가도 지금 송진 대표님 매출도 이게 2, 3천이 나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도 요즘에 이제 좀 관심이 생기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셨나요? 다른 국가도? 네, 지금 중국 시작했고요. 네. 기존 일본 구매 대행 진행하던 사업자에서도 네. 유럽이랑 미국까지 좀 파일을 넓혀보려고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일본 구매 대행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그렇게 올려놨는데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 중국 물건, 유럽 물건 다 같이 올리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 맞아요. 같이 올리고 있어요? 전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따로 분리를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구매 대행 처음 시작하고 사업자 하나 낸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에 여러 국가 거 다 올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그렇게 꼼꼼하게 지금 그건 두 번째 사업자부터 하시면 됩니다. 또 구매 대행 장점 또 뭐가 있죠? 사실 이제 사입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네. 재고 부담이 크잖아요. 무엇을 사입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구매 대행을 한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은 자신만의 판매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사업 확장성 고려해봤을 때 되게 네. 좋은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식당을 차리더라도 구매 대행을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장 분석과 그 왕십리의 초밥집이 몇 개인지, 상왕십리에 몇 개인지 이런 거 비교 분석하고 상권 분석까지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확실히 구매 대행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내서 하면 위험 요소가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의 3, 4년 사이클을 돌리고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너무 리스크를 없는 사업을 구매 대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 자본 드는 게 조금 계속 무서워요. 그만큼 꿀이다, 구매 대행이. 진짜 드는 비가 거의 없어요. 그 아이템 스카우트 소싱처가 그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보통 어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전 크게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라쿠텐이랑 아마존 재팬에서 가장 많이 소싱하고 있습니다. 라쿠텐이랑 아마존, 일본 아마존. 요즘 그 일마존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 라쿠텐과 일마존, 아마존의 차이점을 딱 나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프라임 서비스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의 그 로켓 배송처럼. 그렇죠. 그래서 프라임에 입고가 되어 있는 상품이라면은 라쿠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라쿠텐이라고 하면은 그 가끔 라쿠텐에서 보시면은 포인트 이제 10배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도 조금 더 추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챙기실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챙겨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맞아요. 일본이 포인트 문화가 있는지 아마존도 유일하게 일본 아마존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라쿠텐도 포인트를 주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결국에 제일 싼 곳이 어딘지 조금 딱 정해서 이제 구입하는 게 좋은 거죠. 라쿠텐도 은근히 적립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웬만하면 라쿠텐과 아마존에 똑같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싸요. 근데 아마존에 없는 게 라쿠텐에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소싱처를 가져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리고 본인만의 약간 그런 뭔가 비법 있나요? 좀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 비법이 보통 데이터를 많이 보실 텐데 네. 저는 그 외에도 SNS 참고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SNS, 네. 인스타인가요? 네,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에서 네. 맞아요. 인스타가 사실 인스타랑 유튜브를 보셔서 소싱하시는 분들이 좀 잘 찾더라고요. 잘 찾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채널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구매 대행만의 노하우 하나만 더. 근데 그 매출이 제가 한 3천 정도 됐을 때 든 생각이 있었어요. 3천 정도 됐을 때 저는 이제 막 8천, 1억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1억이 되고 나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3천에서 스탑했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3천에 내가 마진 30% 이상 잡고 하면 꽤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이상 막 5천, 6천, 7천, 8천 갈수록 사람이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날 도와줄 팀을 꾸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뭔가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냥 혼자 편하게 지금 성진님 딱 거기서 스탑하는 것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인간은 뭔가 계속 발전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성진님도 혹시 지금 단기적인 목표나 여기서 또 장기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분기별로 목표를 좀 설정하는 편인데요. 4분기 목표 매출은 3, 4천 선에 안착시키는 것이 네. 1단계고요. 저도 이제 시행착오 대표님처럼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인력 세팅하는 부분이 또 일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저도 매출을 더 키워서 어느 정도 이제 아르바이트나 직원분을 사용할 수 있는 네.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런 식으로 인력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3, 4천이 되면 그 후에 목표는 아직 없나요? 장기적으로 브랜드인가요? 아직 좀 러프하긴 한데 먼 훗날에 설정해놓은 건 브랜드 운영하는 아, 거고요. 그렇군요. 그 전 단계에 아마 저도 병행 수입이라든지 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사이에 역직구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크로스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거 너무 관심이 요즘 많아가지고 네. 시행착오 대표님 먼저 하시는 거 네. 보고 나서 따라할 것 같습니다. 약간 정말 편해요. 오늘도 팔려 있더라고요. 오늘도 2개가 팔려 있어서 네. 제가 물건을 3종류 보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2개, 이렇게 3개가 팔려 있었는데 팔린지도 몰라요. 알람도 안 울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재고 줄어져 있고 돈 들어가 있고 근데 확실히 이 로켓 크로스는 광고 싸움이다. 광고 안 하면 로켓이라고 해서 노출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광고 꾸준히 태우고 상위 노출 시켜야 팔립니다. 그리고 해본 결과 아직 뭐 이제 시작했지만 저도 블루오션에 들어가는 것보다 로켓은 레드오션에 들어가요. 레드오션에 들어간 다음에 광고를 이빠이 태워가지고 많이 딱 노출시켜서 팔아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저도 로켓은 새내기라서 좀 더 해보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시작하는데 이제 매출이 아직 안 나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초반 3, 4개월을 버텼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작년에 7월 퇴사하고 내가 사업에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겁이 나가지고 전에 시당초에 설정을 해놨거든요. 내가 7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회사 월급만큼도 못 벌면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설정을 했었는데 제가 3, 4개월 정말 제 자신을 믿고 진행을 해보니까 11월쯤에 정말 거짓말처럼 매출이 2배 상승하면서 그 선을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망설이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도 한번 최소 3, 4개월 정도 어떤 일이 됐든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 4개월만 한번 열심히 해보면 여러분들 월급 이상의 성과를 무조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팅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는 내일 오늘까지이시길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